니콜라 관련 투자 의견입니다. 니콜라의 불안한 분기 실적은 투자자들에게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자동차 회사는 거의 수익을 올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이 니콜라 주식에 대한 보유 또는 매수 요구를 반복함으로써 위험한 상태로 안내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조심스럽게 니콜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니콜라 증시가 다시 수익률 최고치로 반등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알 것이다. 지난 6월처럼 70에서 93.99달러의 주식 거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요원한 것 같다. 니콜라는 2분기에 4,698만 달러의 조정된 에비다 손실을 기록했다. 그것은 겨우 단지 36,000달러의 태양광 수익이 포함된 것이고, 니콜라는 연료 트럭에 대한 현장 테스트를 언급함으로써 밝은 전망을 보여주려고 노력은 했다. 니콜라는 2021년까지 일부 테스트용 연료전지 차량을 애누어 서브시와 함께 인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크 러셀 최고 경영자는 회사가 합의된 날짜까지 테스트 프로토타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이 모델의 대량 생산이 2023년에야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의미 있는 수익을 보고하기까지 거의 3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며, 러셀이 언급한 유일한 긍정적인 점은 애누어 서브슈가 위험 분담 파트너라는 점이었다. 만약 니콜라가 더 높은 비용 또는 생산 지연을 직면하게 되다면 투자자들은 그나마 적은 위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배드저 트럭과 니콜라 주식. 니콜라는 배드저 트럭에 얼마나 많은 OEM 파트너가 있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이 배드저 트럭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놀랍다. 왜냐하면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픽업 트럭을 만들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셀 CEO는 우리는 몇 가지 개념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디자인 팀이 있고, 트레버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자사의 배드저 트럭에 대해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과 비교했을 때 러셀은 사람들이 디자인에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를 설명했다. 웹사이트에 디자인을 올린 후 니콜라는 89,000개가 넘는 신청자를 확보했으며, 불행히도 그 회사는 웹사이트에 등록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은 어떤 보증금도 받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만약 니콜라가 각각 25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였다면 그 주식의 급격한 상승은 부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이드로겐 스테이션 및 기타 악재. 니콜라는 최근 넬 ASA와 85메가와트 알칼리 전해액에 대한 구매 주문서에 서명했으며, 이를 통해 하루 8톤의 수소 충전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 거래로 니콜라는 3천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그것은 니콜라가 여러 주들과 트럭 많은 운송 노선을 커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회사는 2017년부터 넬과 제휴를 시작했다. 그리고 최대 2,390만 주의 매각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확보된 현금은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니콜라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며, 최고 법무 책임자 브리튼 워튼은 향후 6개월 동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몇 가지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어떤 소식도 없는 것이 매도 압력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회사가 수십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수익 창출 계약을 개시한다면 그 주식은 하락을 멈출 수도 있다. 아마존닷컴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2024년에 수익이 24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PS 손실은 여전히 52센트 정도로 올해 주당 2.60달러에서 크게 개선될 것이다. 경영진의 전망을 믿는다면 니콜라 투자자와 내부자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왜 약 2억 1,520만 달러, 즉 500만 주를 팔았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예를 들어 WI 벤처스 LLC는 7월 8일에 그 주식을 51.72달러에 팔았다. 우리의 의견. 니콜라는 6월부터 주식 차트에만 의존하는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헐값 주식처럼 보일 것이다. 주가는 30달러에서 출발해 93.99달러까지 치솟은 뒤 7월에는 30에서 40달러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절정에 비해 주식은 싸 보이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회사는 벡터와 역합병한 결과다. 2분기에 아직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트럭 제품은 없다. 아마도 빠르면 2024년 이후가 돼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진지한 투자자들에게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으며, 단기 투자자들은 니콜라의 주식 변동성을 이용해서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옥시덴탈 관련 투자 의견입니다. 옥시덴탈 석유는 지난해 아나다코 석유 입찰 전쟁을 시작하면서 야심찬 성장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회사는 연간 5%의 총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은 그 회사의 운영 규모를 감안할 때 인상적인 속도였을 것이다. 또 협상 당시 17년 연속 증가했던 배당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원유 가격 폭락으로 석유 회사는 성장에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다. 생산과 배당을 확대하는 대신 아나다코 인수에 사용된 빚을 갚기 위해 감산해야 했다. 아직 해결해야 할 상당한 양의 부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2분기 컨퍼런스 콜은 도약점 중 하나였지만 아쉽게도 실적이 나빠서 꽤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옥시덴탈의 갈 길은 멀다. 비키 홀럽 옥시덴탈 최고 경영자는 투자자들에게 2021년 잠정안을 포함해 2분기 실적 관련 통화 내용 중 무엇이 앞으로 닥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언급을 했다. 그는 회사가 2020년 3분기부터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내년까지 약 29억 달러를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녀는 또한 이 자본 지출 수준에서 우리는 생산 원가를 약 40달러의 WTI 웨스트 텍사스 중주유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가격인 배럴당 약 42.50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는 내년에 약간의 잉여 현금을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홀럽은 더 앞을 내다보면서 부채를 크게 줄일 때까지는 생산을 늘릴 생각이 없으며 WTI의 장기적 가격이 현재 가격 곡선이 나타내는 것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껏해야 회사는 부채를 갚는 데 도움이 되는 잉여 현금을 만들 수 있도록 가까운 장래에 석유 생산을 감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또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약 20억 달러, 내년 상반기 중 20억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 매각 수익은 회사가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생산하는 잉여 현금과 결합하여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 45억 달러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총 360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할 것이다. 2022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채권이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적어도 그 해까지는 유지 보수는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옥시덴탈 아직 원점으로 돌아가려면 멀었다. 옥시덴탈은 결국 가까운 미래에는 셔일가스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홀럽은 어떤 궁극적인 성장 시나리오에서도 연간 생산 증가율이 이전에 언급했던 연간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했다. 그 이유는 그 회사가 배당금을 다시 늘리기 시작하기 위해 잉여 현금 중 일부를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두 차례나 배당이 삭감돼 총 98.7%가 삭감됐다. 옥시덴탈은 결국 생산과 배당을 늘리기 시작하기를 원하지만 훨씬 더 낮은 기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옥시덴탈은 2분기 중 하루 140만 6천 배럴의 석유를 생산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자본 예산을 얼마나 깊게 삭감했는지 자산 매각의 영향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3분기 생산량은 122만 5천 BOED로 2분기보다 13% 감소했다. 한편 4분기 생산량은 116만 BOED로 5%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키 홀럽이 밝힌 대로 옥시덴탈은 WTI가 일정 수준까지 유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경우 2020년 4분기 생산율을 2021년에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초로 돌아가려면 생산량이 20% 이상 성장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지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결국 매년 5% 미만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옥시덴탈은 석유의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잃어버린 기반을 보충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선회하면서 미래의 석유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옥시덴탈의 생산량 증가 필요성 대한 지지 기반이 없다는 점도 성장 전망을 저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만약 옥시덴탈이 다시 배당금을 늘리기 시작한다고 해도 그 지급액은 아마도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고 더군다나 옥시덴탈은 추가적인 부채 감축과 고비용 우선주를 상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잉여 현금을 사용해야 되는 많은 다른 사유를 가지고 있다.
옥시덴탈의 성장은 안녕. 옥시덴탈은 수년 동안 생산과 배당금을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올해 석유시장 침체와 아나다코 석유를 인수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등 성장에 너무 과감하게 베팅한 것이 주된 사유로 현재는 옥시덴탈이 역행하는 원인이 됐다. 회사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빚을 갚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 같고, 그렇게 되더라도 이전의 정점으로 되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보잉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CNBC는 19일 보잉이 19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737 맥스 여객기를 수주했다고 보도했다. 737 맥스 여객기 2대를 주문한 업체는 폴란드 항공사인 엔터에어이며, 동사와 보잉 간의 계약에는 동 여객기 2대 추가 매입 옵션 및 인도시기 연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엔터에어의 이번 여객기 주문은 보잉이 직면한 부정적인 사업 여건을 유의미하게 개선시키지 못한다. 지난 6개월 동안 보잉은 여객기 주문보다 취소 대수가 많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항공여행 수요가 급감한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년 들어 보잉 주가는 48% 하락했는데 19일 종가는 169.27달러이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첫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트댄스의 틱톡의 미국 지사를 정해진 기간 내로 매각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9월 15일 전에 틱톡의 미국 지사 매각 계약이 체결될 확률이 높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트댄스 관계자에 따르면 틱톡 미국 지사 매각 과정이 모두 완료되기까지는 총 120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오라클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 성공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 시가총액은 각각 1.3조 달러, 1,736억 달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의 영국 지사를 비롯한 글로벌 영업을 모두 인수하는 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폭스 비즈니스 확인 결과 현재 바이트댄스는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미국 외 지사 매각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한편 웨드부시의 단 아이비즈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가 9월 7일 노동절 전에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 중이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웨드부시의 다니엘 아이비즈 애널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바이트댄스가 향후 90일 내로 틱톡의 미국 지사를 매각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는 기존 기한인 9월 15일에서 늦춰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바이트댄스와 치열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양사 대화 과정에서 기술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발견돼 협상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틱톡 미국 지사 인수를 허용하고 있고 협상 기한을 연장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 성공 확률은 80%다고 제기했다. 한편 웨드부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투자 의견 아웃퍼폼, 목표 주가는 260달러를 제시 중이다. 테슬라 관련 첫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단 레비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불안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강력하게 유지되면서 주가를 지지할 것이라고 보았다. 테슬라의 주가는 20년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여러 자동차 업체들을 합한 것보다도 큰데, 테슬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거론된 자동차 업체 중 하나와만 비교해도 일부 수준에 그친다. 앞으로도 테슬라는 매우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해야만 밸류에이션을 지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9월 중순 예정된 배터리 데이에서 최신 배터리의 성능이 공개되고, 이러한 배터리 판매 전략 등 성장세를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 전략이 논의될 것이다. 그리고 S&P 500 지수 편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투자 의견 중립, 목표 주가는 1,400달러를 유지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웨드부시의 단 아이비즈 애널리스트는 중국과 유럽에서의 전기차 수요 추이가 테슬라에 유리하다고 발언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
그리고 해외 전기차 기업들과 강도 높은 점유율 경쟁을 펼치고 있다. 7에서 8월에 걸쳐 중국 전기차 수요는 한층 더 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하이 소재 기가 팩토리 3의 성공은 테슬라의 경영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년 3분기 유럽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견고하게 나타나면서 테슬라의 전망을 지지하고 있다. 동기간 미국에서는 수요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점과 대조된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20년에 걸쳐 테슬라가 50만 대 인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9월 예정된 배터리 데이에서 테슬라가 공개하는 최신 배터리가 추가적인 성장세 가속을 견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목표 주가를 $1,800에서 $1,900로 상향 조정했으며 강세 시나리오에서의 목표 주가를 $2,500로 제시했다.